A매치 휴식 전에 열린 지난 2일 벌리 경기에서 손흥민은 눈부신 경기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는 벌리를 상대로 이번 시즌의 환상적인 해트트릭을 달성, 지난해의 부진을 깨끗이 잊게 만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의 포지션 변화였다. 왼쪽 외야로 시작한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는 중앙 공격수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는 중앙에서의 역할로 팀을 주도 1대1 상황에서의 멋진 칩슛으로 동점골을 넣어 큰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 그는 두 번의 추가 득점으로 해트트릭을 완성, 이전의 무득점 아쉬움을 한꺼번에 달래주었습니다. 이후 셰필드와의 경기에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으나 아스널과의 대결에서 그는 다시 한번 터진 득점 본능으로 팀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손흥민의 두 차례의 득점으로 팀은 아스날 상대로 중요한 한 점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의 뛰어난 성과로 다시 한번 팀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손흥민의 득점 행진은 리버풀과의 대결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반 36분 메디슨이 히샤를리송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빠르게 공을 전달하자 히샤를리송 그 크로스를 내리쳤고 손흥민이 이를 민첩하게 연결하여 리버풀의 골대를 진동시켰다. 동안 그는 리그에서 무려 6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에 골잡이로 이름을 올렸고 그의 화려한 경기력은 후스코어닷컴에서도 인정받다 9월 최고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손흥민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통해 유럽에서의 총 200골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유럽 득점 이야기는 2010년 10월 함부르크에서 데뷔 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득점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 나갔고 레버쿠젠에서 시절에는 그의 득점 성향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으로 A 이적 초기 그는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5-2016 시즌에는 40경기 출전에도 불구하고 8골로 그쳤고 이로 인해 팀을 떠날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토트넘에 머물렀고 그 결정은 결국 그의 뛰어난 득점 능력을 다시 한번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지속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환상적인 득점 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2021-2022 시즌에는 무려 23골을 터뜨려 득점왕에 올랐으며 7번째 시즌에도 두 자릿수 득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총 151골을 기록, 유럽 경기에서는 는 200골을 넘기며 자신과 팀에게 소중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 팀으로서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다. 몇 팀 내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바로 손을 내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과와 리더십에 영국 언론 또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활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스포츠 언론들은 현재 손흥민의 뛰어난 경기력에 대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스트라이커로서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뛰어난 움직임과 기술로 상대팀을 제압하는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지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을 신세대 스트라이커로 칭하며 해리 케인과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2024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은 7라운드 동안 6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경기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였던 그 중에서도 벌리 아스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특히 빛났습니다. 그의 득점 중 특이한 점은 그저 상대팀의 실수나 역습을 이용한 것이 아닌 그 자체의 움직임과 압박으로 득점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초반 왼쪽 윙어 포지션에서 시작했으나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 포스테코글루 맨 그를 중앙 스트라이커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은 예상 밖이었지만 원톱 포지션에서 그는 6골이라는 높은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토트넘이 해리 케인을 미넨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대체 선수를 영입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안으로 보였습니다. 기존의 센터 포워드로 히샬리송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중앙 스트라이커로서의 활약은 그를 팀의 주요 공격 무기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진으로 인해 손흥민을 중앙 스트라이커로 활용하는 것은 초기에는 단순한 대체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이러한 전략은 예상을 뛰어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전략은 기발하며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스포츠 전문지 디 애슬레틱 따르면 손흥민의 골 마무리 능력은 해리 케인과 비슷한 수준이며 그의 스피드는 케인을 능가한다고 평가됩니다. 케인은 그의 뛰어난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기에 프리미어리그의 탑 스트라이커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10번 포지션의 창조력은 다수 떨어지지만 그의 움직임과 스피드로를 보완합니다. 토트넘의 제임스 매디슨이 아는 탁월한 플레이메이커가 있어 손흥민은 상대의 수비를 분산시키며 매디슨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손흥민은 볼을 가지고 직접 공격을 조직하는 대신 그의 움직임과 위치 잡기로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그가 전통적인 9번 스트라이커에 더 가까운 스타일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 애슬레틱은 해리 케인이 9번과 10번 사이에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손흥민은 9번과 7번 사이 그리고 그 두 포지션의 중간에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의 꾸준한 활약 덕분에 스페인의 거대 클럽 레알 마드리드와의 이적 루머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주요 매체인 피차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프리미어리그의 스타인 손흥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레알과 손흥민 사이의 이적 루머는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며 2022년에는 당시 독일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루머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손흥민의 계약이 토트넘과 함께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적 루머에는 더 큰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피차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 아이콘이 되었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 스트라이커 카린 벤제마가 떠나고 음바페 나이 영입 루머가 있었으나 큰 변화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시즌에 대비하여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를 포함한 다양한 선수들을 영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바페가 중앙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정보가 있어 별도의 스트라이커 보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포츠 매체들은 손흥민의 다양한 능력과 현장에서의 활약을 주목하며 그를 내 아래 주요 영입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손흥민의 활약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의 영입을 통해 팀의 공격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손흥민의 영입에 녹색불을 켤 것으로 예상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과 높은 경험은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들 사이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해리 케인이라는 이름은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는 토트넘의 영원한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2004년부터 토트넘과 함께 땀을 흘려온 피카소 같은 선수로 그의 발자취는 토트넘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19년의 긴 시간 동안 그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앱 득점왕 자리에 3번이나 오르며 278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의 홈그라운드 스타로 팬들의 무한한 환호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스포츠맨계는 새로운 도전과 꿈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케인은 올 여름에 그의 고향인 토트넘을 떠나 분데스리가의 거대 구단 바이엘 뮌헨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결정 뒤에는 트로피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는데 바로 바이엘 뮌헨이 제공할 수 있는 그 꿈을 향한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뮌헨은 분데스리가를 11회 연속 우승하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6차례나 정상을 차지한 구단입니다.